저는 2000년도부터 그 사채 피해 신고 센터를 열어가지고 신고를 받으면서 대부업체를 양성화시키고, 그리고 대부업체를 양성화시켜서는 안 되고 각종 지원 제도를 어떻게 하면 끌고 갈 건지 사실은 좀 10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저축은행 사태가 터져서 저축은행 또한 33개 정도 하고, 작년에는 정부 유출 사태가 터져서 정부 유출 사태도 정리하고, 심지어 한 4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선임적으로 제가 전국 찾아왔는데, 참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요. 근데 우선 우리가 서민에 대한 정의부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서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안치는 분들. 근데 이제 사전적인 의미의 서민은 출세하지 못하고 벼슬하지 못한 보통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서민금융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 특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쓰는 그런 거는 일단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을 10개 등급을 봤을 때 7등급 이하의 2천만 원 이하 소득자, 저신용 저소득자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한 10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1000만 명 정도가 되고, 여기에서 지금 금융권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4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400만 명 정도 중에서 지금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 1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한 7년 동안에 공원연도부터 한 155만 명을 갖다가 개인 희생 파산을 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민금융 문제는 끝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가계부채가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접근할 때 2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서민들을 어떻게 금융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어떤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쪽으로 좀 사채나 고금리 쪽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서민금융 지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보면 우리 병역 특례 혜택을 줄 때 의대를 나와가지고 저 보건소에 가서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하면 그 사람들은 3년간만 하면 군대를 안 갑니다. 근데 이 빚에 시달리는 분들, 정말 집에 가면 사채업자가 기다릴 거야 하면서 협박하고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우울증에 걸려 있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 빚에 시달리는 것은 정말 몸에 암덩어리가 갖고 있는 그런 환자처럼 아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만 올바른 치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법원에 지금 하고 있는 개인 희생 지원이라든가 개인 파산제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빚을 쌓아놓고 계속 돈만 지원을 해줘 가지고는, 지금 서민금융 대표적인 상품 세이마못이라든가 바꿔드리는 이수금융 여기 해가지고 4개 상품을 20조 원을 지금 5년 동안 꼭 벌는데도 달라진 거는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 대부업 대출은 8조 원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저는 전환대출이 실시되면 정말 사채업자는 다 죽었구나, 대부업체 이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희망을 했었는데, 5년이 지난 뒤에도 똑같이 영업을 잘하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원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다시 돌아가서 또 그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특별히 분석을 않더라도 61년도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 농어가 부채 탕감이니 뭐니 탕감 내지는 지원해가지고는 지금까지 성공한 정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통한 치유를 먼저 해야 된다. 치유를 하고 나서 정말 이 개인 희생이나 이런 거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일자리를 갖고 소득이 있는 사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개인 희생 지원 제도인데,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 희생위원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원에 계신 분들 몇 분이 개인 희생위원을 맡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폐가 생기고, 개인 희생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 또 사채를 쓰고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획기적으로 늘려가지고 개인생 지원 제도를 확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 지금 뭐 햇살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5년간에 약 2조 원을 좀 정부가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햇살론 희망호 씨 같은 건 이제 금년에 또 이제 만기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연장을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끌고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서민금융진흥원 그것도 이제 이 정부 출범할 때 제가 서민금융을 10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출을 받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제안한 사람인데 사실상 저는 제안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61년도에 국민은행 하면 서민금융은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정저축도 취급하고 뭐 가면 막 사람들이 북적 서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 국민은행은 이미 이제 사채 양성화를 위해 설립한 국민은행은 귀족은행이 되어버렸고 서민은행을 대신할 은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용회복 지원 내지는 상담 내지는 긴급자금 대출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은행을 구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려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행복기금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국적자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말 복권 발행 사업이라든가 상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금 창출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이런 구도를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대출 내지는 지원만 해서는 안 되고 희망을 줘야 된다. 꿈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 플러스 통장 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2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 원짜리 적금을 들면 10만 원은 내 돈으로 내고 10만 원은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준다. 근데 이게 만기가 이제 3년 뒤에 만기가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원금은 서울시에 회수하고 나머지는 특별 이자까지 다 해서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확대시켜가지고 정말 개인들이 빚도 갚으면서 저축을 하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뭐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서민금융 지원 운영 시스템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신봉하고 이제 5년 동안 운영하면서 검증된 제도는 우리 지금 신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 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빚을 잘 갚았습니다. 일도 열심히 합니다. 소득도 창출하고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애가 아프다, 뭐 병원비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그게 5년 동안, 6년 동안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은 3%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그분들은 이미 힘든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나라에 빠지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지금 여러 제도가 있지만 이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입증된 제도, 왜냐면 법원의 개인희생이다. 법원의 개인희생을 받고 5년 동안 진짜 열심히 갚고 있는데 지금 2년 이상 이제 잘 갚으면 뭐 일부 지원을 합니다만 거기에 재원을 대폭해서 1년 동안 잘 갚은 사람한테는 긴급자금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하여튼 그걸 가지고 조그만 미랄이 돼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거. 또 하나는 지금 미수금융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소액 서민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재자녀라든가 뭐 미래 설계 자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험을 들어줘가지고 예를 들어 이분들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서 어려울 때 이제 보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지금 뭐 도입하고 나서 한 330억 정도 지금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수혜를 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확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서민금융지원 사후관리 체제를 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한 분 조성무기를 두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구청에서 뭘 받았고 어디에서 뭐 정책장을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은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아는 사람 열심히 떠다니면서 찾는 사람은 뭐 구청에서도 받고 뭐 시청에서 받고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 가서 받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DB도 구축해서 진짜 조성무기를 치면 맞춤형으로 진짜 어떤 상품을 받아야 될지 이게 안내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제도가 있더라 하더라도 정말로 그 나쁜 마음을 먹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그 제도는 오래 전도할 수 없고 결국은 선량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책자금 수혜자들의 그 모럴 해들들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이 첫 번째 그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다 도입하고 있는 이 사전 채무조정 제도의 그 법제화를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상담 진짜 민간 상담소 예를 들어서 뭐 신복이라든가 캠프라든가 이런 데 가서 상담도 안 해보고 노력도 안 해보고 막 다여섯 군데 막 일곱 군데 막 이렇게 대출을 빌리고 나서 한 달에 두 달에 개인생 시청을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심사 여력이 안 됩니다. 법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희생위원이라는 게 무지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법원 공무원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 만들 때도 저도 쫓아다녔습니다만 뭐 금융 전문가도 좀 넣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좀 깊이 있게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재산이 정말 감춰놓고 이걸 신청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나서 해줘야 되는데 들어가면 무조건 해줍니다. 심지어는 저 희생위원은 어떤 용어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편찮으시고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인가를 내준단 말이야. 그걸 연구를 해 그걸 써주는 브로커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여러분 보셨겠지만 뭐 비탄가 어디 전철이 막 사정없이 붙여 있습니다. 그게 다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그 희생위원을 좀 대폭 확충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는 그걸 위해서 사채를 쓰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개인 희생제도 법원의 희생제도 자체도 보면 빚이 7억인 사람이나 빚이 2억인 사람이나 똑같아요. 5년 동안 똑같은 금액만 갚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은 최대한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자기는 개인 희생 갈 거야. 그런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채무의 정도에 따라서 빚이 좀 많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많이 적고 이런 사람한테는 많이 갚을 수 있게끔 차별화를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왜 빚이 8억인 사람이나 빚이 2억인 사람이 똑같이 갚게 만드냐. 이런 것들이 결국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좀 불러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서민금융 지원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받고 20% 29%짜리 대부업 대출을 쓰는 사람을 12%짜리 은행 대출로 바꿔줬어요. 보증서를 바꿔줬는데 참 그 통계를 잘 뽑아보면 알겠지만 얼마의 상당수가 다시 대부업체를 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거기다 계속 돈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는 결국은 대부업체를 배불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돈 나갈 때도 물론 이 사람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든가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렇게 대부업을 대출이나 고금리로 다시 갔을 때는 이거는 보증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제도를 좀 과감하게 수정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빚으로 연명한 그런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이 상담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채 쓴 사람들 이렇게 상의하고 하면서 상담하고 하면 느꼈던 게 그분들 제가 해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경찰에 통보해서 사채업자 잡아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개인희생제도 안내해주는 거, 이런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20분씩, 30분씩 전화를 들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이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전문 상담원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많이 좀 확충은 되고 있습니다만 신복이나 캠코나 이제 일부 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상담도 지금 신복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신용 상담사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맞춤형으로 조성무기가 찾아오면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법원에 개인생을 신청해 줄 사람인지 아니고 직업도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파산하고 갈 사람인지
이걸 진단해야 돼, 진단.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 인력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상담 기능을 좀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게 이제 빨리 그 법안 통과가 돼가지고 정말 한 자리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선임금융 지원은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한데 저는 이게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모든 걸 주겠다 하면 양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양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민간 기구에서 하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역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이런 걸 지원해가지고 정말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민금 빚으로 쫓기는 사람, 빚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정말 우리 몸이 질환이 있어도 아픈 사람으로 생각하고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